더 심각한 문제는 수치상 정상으로 나와도 사실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네. 아니 정상으로 나와도 안심할 수 없다뇨.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사실은 개개인마다 정상적인 고지혈증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기준의 수치만으로 방심하다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의 기준은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의 경우는 130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 위험인자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그 기준은 100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스텐트 시술이나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사실 7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본인이 건강검진을 다녀왔고 스텐트 시술 5년 전에 받았는데 고지혈증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00이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제 약 끊어도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기준이 70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주의가 부족했고 또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서 설명할 때도 개개인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간과한다면은 본인은 정상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뭐 표준 정상 수치만 가지고 개개인이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해서 정상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하고 이 경동맥이라고 있고요. 또 뇌혈관은 별도로 막혀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아닌데 여기는 90% 막혀 있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나 또 심근경색이 이제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나 뇌는 그대로 일치하는 검사는 아니라고는 보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안심하셔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심혈관 질환의 씨앗이 되는 고지혈증 방심하고 있다간 중년의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고지혈증은 대개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 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40대 이후에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동반된 질환이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도 고지혈증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반된 질환이 문제고요. 또한 고혈압 약의 일부라든지 뭐 요즘 약은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약제들도 이러한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변화가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그러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 중년 이후에 이러한 병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당뇨와 고지혈증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을 많이 이제 접하다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바로 그 음식에 똑같이 지방,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당뇨를 나누는 기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곡식 당뇨가 있고 육식 당뇨가 있다고 예, 예, 말씀드렸죠. 곡식 당뇨이신 분들은요. 곡식을 드시면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드시면 혈당도 올라가지만 고지혈증도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육식 당뇨이신 분들은 고기를 드시면 혈당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은 어떤 음식을 자기가 과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혈관에 잉여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문제인 거죠. 똑같이 혈당도 낮추고 지방 성분도 혈액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소식하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빌딩이 무너질 때도 이 아주 작은 실금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도 이 가벼운 고지혈증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십시오. 혹시 네, 한희석 씨. 고혈압 있는 사람이나 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한 방에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고혈압이 있을 때 그 운동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혈압을
약 2에서 10 정도로 낮춘다는 그러한 연구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언제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처음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 혹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전에 분들은 혈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그냥 운동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운동을 하시면은 그때 한번 측정해 보면 본인도 겁나서 아마 운동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200 이상으로 막 치솟습니다, 혈압이.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느 정도 혈압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요법을 하고 운동요법이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혈압약을 조금씩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루 중에서도 혈압이 조금 높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침 6시부터 오전 한 10시 정도까지고 이때는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혈압약을 드시기 직전이 혈압이 제일 조절이 안 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새벽에 갑자기 나가시면 혈압이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건 좋지만 오후에 하신다거나 아니면 운동하러 나가실 때 미리 좀 일찍 일어나셔갖고 스트레칭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보온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동진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뇨나 고지혈증이 상관관계 있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근육 운동을 하면 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근육이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한다는 것이 당 조절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고지혈증의 컨트롤도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과한 운동이나 안 좋은 때에 운동을 과하게 하면 운동이 좋다고 3시간씩 산에 너무 힘들게 올라가면 거기서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호모시스테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결합됐을 때 이게 동맥경화를 만들어요. 예, 따라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그냥 무조건 높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과한 자극, 활성산소가 만들어진 어떤 자극이 더해져야만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은데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 이 사람이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낮은 것 같아도 결국은 활성산소가 결합이 됐을 때는 염증이 생기고 그 자리가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스트레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압약은 한 번 먹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속성이죠. 네, 고혈압약은 사실 마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으시면 언제든지 끊을 수가 있어요. 다만 고혈압이 낫지 않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낫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을 계속 쓰는 거지 그 약이 마약이라서 못 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심장에 쇼크가 올 때 그 왼팔도 막 저리고 심장이 막 뭐라 그럴까 막 쫄아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고통이 오거든요. 갑자기 그런 쇼크가 왔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흉통이 있다고 다 심근경색은 아니죠. 다른 원인도 많이는 있지만 그거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침들을 보면은 흉통이 10분에서 2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응급실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의사라고 하고 순환기내과 의사라 하더라도 옆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쇼크 상태가 되면은 사실 의사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그 상황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네. 가는 것이고요. 다만 혈압을 조금 올리려고 한다면은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조금 들어 올려준다거나 네, 하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10대 때부터 이미 동맥경화가 오고 노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예. 지금 병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되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동맥경화는 어떻게 보면 노화의 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기에 나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또 스트레스가 없이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지금까지는 예고에 불과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질병이라 그러죠. 60대 이상 33%가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혈관 질환은 수명과 관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눈 쪽에서 컴컴해진다든가 손발에 마비가 와요. 예방만이 최선의 살 길입니다. 온 가족의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비결 과연 뭘까요?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늘 해주셔야 되고 앉아 있을 때 가볍게 운동하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혈관계에서는 최고의 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을 해충하는 또 피로 회복까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공개합니다. 내 몸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심혈관 질환. 지금까지는 예고에 불과합니다. 아유, 어떡해. 예고에 불과합니다. 암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이 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선재광 원장님 모시고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야, 예, 반갑습니다. 뭐 이제는 뭐 구면이라고 다들 이렇게 뭐 인사를 톡 보시네. 내 몸의 시한 폭탄, 암보다 더 공포스러운 병, 심혈관 질환. 그 이유가 뭡니까? 심혈관 질환은 아시다시피 그 죽음을 부르는 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그 회복되더라도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알다시피 언제 터질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질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으로 후유증으로 죽는 분들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분들은 사망률이 국내에서도 1위 내지는 3위 할 정도로 많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고요. 60대 이상 분들은 보통 보면 3분의 1, 한 33%가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심혈관과 그에 따른 질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의 준비할 새도 없이 예.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게 확 와닿는데 그러면은 고지혈증 같은 게 없고 평소에 관리만 잘 한다면은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 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